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저는 미랄쌤 김진수. 저는 둘꽃맘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글쓰기 하면은 정선혜, 또 글쓰기 하면은 김진수. 네, 저희들의 둘의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글쓰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미랄 선생님, 네. 어떻게 글쓰기라는 걸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 얼굴을 봐도 네. 저는 글쓰기와 좀 어울릴 것 같나요? 좀 운동을 하거나 어느 분의 말처럼 형사 같은 강한 이미지인데 어떻게 글쓰기를 하게 되셨죠? 일단 저는 과거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차피 근데 초등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대학교라는 거죠. 체육과는 특별히 뭐 엄청나게 이렇게 구분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논문과 이런 것들이 논문이 너무 싫었어요. 논문 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과 이렇게 딱 눈이 들어와서 네. 체육과는 그래도 체력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운동을 좀 다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왔건만 그 체육과 졸업할 때도 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제가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2살에 저는 처음으로 책을 읽었는데 네. 그 32살에 읽고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독서 나이가 한 5살이죠. 이때부터 갑자기 뭔가 뭐를 기록을 하고 싶어졌어요. 보고서 쓰는 거 한 장, 뭐 일기 같은 거 절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하루하루를 좀 기록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가 나이가 이제 36살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6년도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블로그를 쓰면서 뭔가 발행을 하나 했을 뿐인데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의 처음 썼다 하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정말 처음으로 썼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느낌이 뭔가 뭐를 내가 일상에서 뭔가 하나를 발견한 것 같고 그 느낌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글을 쓸 수가 있지 않았나. 근데 지금 말하면 뭐 거창하게 말하면 글쓰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제 경험했던 것을 그냥 시간대로 뭔가 의미 있는 걸 좀 잡아서 기록을 했던 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정선혜 작가님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일기 쓰는 것도 좋아하고 나름의 글쓰기 대회를 좀 나갔더라고요. 아무래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인 편이라서 글을 쓰면서 조금은 내 나름의 좀 힐링을 하지 않았나. 어렸을 적엔 그랬고요. 어른이 돼서는 정말 독서와도 좀 먼 생활을 한 것 같고 글쓰기는 아예 생각을 못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 뱃속에 우리 쌍둥이 아이들이 있을 때 저희 동네에 독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공고문을 보고 남편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 그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사는 도시에서 그 독서 마라톤 대회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그 페이지 하나당 1m로 잡아서 저희가 하프 코스를 했는데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서 기록장을 썼죠. 진짜 저는 베끼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네, 책 쓰기는요. 맞아요. 그래서 독서 기록장을 저희가 1년 가까이 시간 동안 거의 100권을 읽고 100권에 대한 독서 기록장을 쓰면서 미랄쌤은 열심히 필사를 하셨지만 저는 그때 열심히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너무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100권을. 저 메달을 또 땄잖아요. 네. 네, 그 시장님의 메달을. 맞아요. 그 도시의 시장님께서 메달도 주시고 저한테 글쓰기에 어떤 문을 열어준 게 그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거의 진짜 책 속에 있는 문구, 저는 채우기에 바빠갖고 생각을 쓴다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베낀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위인들이 거의 필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또 자부심,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맞아요. 내가 하는 방법도 이게 독서의 하나의 또 글을 쓰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를 느끼고 나서 더 처절하게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필사의 힘을 몰라서 남편을 막 놀렸어요. 맨날 베낀대요. 근데 그게 아주 막 밑거름이 됐죠. 엄청난 밑거름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경험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 글을 꼭 쓰고 싶고 써야겠다고 하는 계기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미라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의 터닝포인트,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를 회상하면 터닝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네. 이제 거의 한 2살 좀 지나고 했을 때, 저 쌍둥이다 보니까 또 한 아이를 좀 많이 안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책을 봤죠. 근데 그 안에 프란츠 카프카의 되게 대단한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그냥 당연한 한 문장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거 되게 좋은 말이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계속 그게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일상이었죠. 네. 근데 늘 똑같은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몽당 연필 이만한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선생님 제가 이만큼 잘랐어요. 이랬더니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너무 짧게 잘 잘랐다. 그래 잘했어 하면서 돌려보냈을 텐데 근데 이날따라 이 몽당 연필이 그냥 몽당 연필이 아니고 얘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 갑자기 의미라는 단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몽당 연필은 저한테는 대수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순간 뭔가가 찌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이게 아이의 일상인가?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또 한 여자친구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수첩을 하나 보여줍니다. 네. 근데 여기 수첩에 여자 얼굴이 이쁜 여자 얼굴인데 얼굴이 이렇게 좀 큰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이 수첩에 나온 이 여자애는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쁘다는 거구나.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얼굴이 이 친구 또 네모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여기서 이 수첩에 대한 또 의미라는 단어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첩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이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순간 그때 눈을 활짝 들어서 교실을 봤더니 애들 모두 다 평범한 일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저러고 있을까? 순간 제가 이제 뭔가 눈이 번쩍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아이들이 뭐 하는지 하나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율이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했고 저것을 너무나 기록을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함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가면서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네. 지금도 약간 눈시울이 이렇게 보면은 좀 붉게 물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떨림은 잊지 못한 저의 거의 글쓰기의 초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책 속에서 만난 한 줄이 또 깊게 마음에 뿌려지고 또 그걸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저도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미라 선생님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더라고요. 진짜 많이 눈물 났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 지점에 글쓰기가 있었다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또 나온 책이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엄청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네. 그 책 읽고 되게 감명 받으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진짜 많고 네.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에 네. 대학원 탈출 일지인가 되게 유명한 웹툰이 있더라고요. 웹툰. 거기에도 또 인용이 돼서
그걸 내용을 쓰신 한 분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글을 통해서 느꼈던 그 일상의 아름다움을 이분도 똑같이 책 속에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시더니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너무나 저자로서 되게 뿌듯했죠. 그럼요. 야. 글쓰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어떤 점이 좋아서 그걸 계속하게 됐는지 한번 또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랄 선생님은 이제 글쓰기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걸 더욱더 기록하는 사람이 됐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글쓰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되게 일희일비했죠. 울고 화내고 감정을 많이 쏟아붓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외부에서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람한테, 친구한테 하소연해서 푼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남편한테 하소연하듯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방법을 찾았다면 글쓰기를 알고 난 뒤부터는 글로 저를 좀 많이 다독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네.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누군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이랬는데 이미 다 좀 많이 회복된 마음.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서 푸는 것보다 점점 제가 더 제 마음을 좀 알아주는 스스로가 또 성찰해가는 시간이 됐고요.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다 보니 약간 점점 좀 의연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제가 경험한 어떤 모든 고통이든 상처든 이건 글감이다. 이제 모든 걸 글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바뀌니까 제가 글을 쓰는 재미를 그제서야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란 선생님은 좀 어떤 점이 좋아서 글을 쓰시죠? 저는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각. 네. 예전에는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쁜데 바쁘기만 해요. 열심히 뭔가 사는데 뭔가 계속 막혀 있고. 근데 글을 쓰면서 이 생각이란 약간 웅덩이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게 생각이 고여있던 생각이 뭔가 뻥 뚫리는 느낌? 얘가 그러니까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고여 있으면은 이게 고인물이 되잖아요. 네. 근데 물은 흘러가게 돼야 이렇게 뭔가 물다운 역할을 하듯이 생각도 계속 흘러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약간 생각이 흘러가게 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도 행동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흘러가다 보니까 행동도 같이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명언 중에 하나인 네. 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생각 하나 그러니까 글쓰기를 일상에서 접목시켰을 뿐인데 네. 저는 또 다른 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성취감이 있고 뿌듯하니까 네. 계속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며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